네, 안녕하세요. 네, 다원교육에서 사탐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현수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9월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었는데, 네, 사탐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사탐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어가지고, 출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또 사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또 그거에 발맞추어서 그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업을 이제 가볍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먼저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올 일요일에는 낮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한국사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처음 전범위를 정리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또 이제 사회문화도 이어서 이제 1시간 텀을 두고서는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모가 어떻게 출제됐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먼저 한국사입니다. 근데 뭐 한국사는 저번에도 육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크게 부담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출제 범위는 전범위이긴 하나 뭐 절대평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무리 높게 설정을 해도 3등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50점 만점에 3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래도 뭐 최저나 뭐 걸려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뭐 내 한국사가 나를 발목 잡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모 오답률 순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근데 뭐 다 평이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1학년 때 내신 공부만 잘 하셨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주제들은 아닌데 이게 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뭐 이제 고려시대 때 서희의 이제 외교단판 거란을 상대로 했었던 거 뭐 강동육주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병인양요였고 뭐 세 번째는 이제 박은식이라는 역사학자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역사학자랑 뭐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부대 뭐 한국 광복군 뭐 그다음에 이제 백정들의 이제 형평운동이라던가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오답률 순위는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이게 뭐 연표가 나오긴 했는데 뭐 내신 시험처럼 연표가 되게 뭐 짧게 그리고 폭이 좁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듬성듬성 크게 이제 벌어졌죠. 이게 뭐 고려시대 전반적으로 쭉 큰 사건을 위주로 이제 벌려줬기 때문에 오답률 1위이기는 하나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광복군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병인 양요 문제라던가 뭐 박은식하고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출제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가 봤는데 잘 모르겠다. 딱 그때 추석 때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범위 딱 정리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뭐 한국사는 이 정도면 됩니다.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탐구죠, 탐구. 그래서 뭐 사탐론이 뭐 이번에도 역시나 심화돼서 사탐으로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볼 과목은 생활과 윤리 과목인데 이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덜 넘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따가 볼 사회문화에는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뭐 생활과 윤리는 좀 적기는 하나 넘어온 학생들이 원래 기존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이제 과목이죠. 근데 원래는 생활과 윤리가 이제 성택률 1위였던 과목이었는데 사회문화가 이제 넘어갔죠. 1등으로. 생활이 이제 2등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여전히 이제 선택 인원이 많은 과목인데 이게 작년 수능만큼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이 역대급이라고 해가지고 1등급 컷이 41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수능보다 뭐 어려웠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뭐 수능보단 아니었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의견이 좀 나뉘기는 했는데 뭐 등급 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1등급은 44점, 그다음에 2등급은 41점, 뭐 3등급은 이제 36점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이 나와 있습니다. 뭐 1컷이 44점이라는 얘기는요. 뭐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을 틀렸나 보니까 자, 오답률 1위는 뭐 이건 항상 탑 5 안에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교정적 정의. 네. 칸트랑 베카리아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학자 3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교정적 정의가 이번에 뭐 양자간의 비판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칸트의 예술과 윤리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는데, 근데 비문학 독해를 잘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 항상 또 탑5 안에 들어오는 주제들이 뭐 줄줄이 깔려있죠. 뭐 3번에 사회계약설, 뭐 4번에 뭐 자연윤리,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에 국제관계 이론, 뭐 그 다음 뭐 6번은, 이거는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7번에 분배적정의, 이제 이것도 오답률 7번에 나와 있는 분배적정의도요. 이게 원래 항상 롤스 노직 세트로 나왔었는데 롤스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3페이지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는데 좀 이것도 조금 좀 의아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답률 순위는 이렇다. 근데 기존에 뭐 오답률 순위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 문제 말고도 좀 우리가 좀 쉽다라고 생각했었던 뭐 비문학으로 독해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된 편입니다. 앞으로 출제가 그렇게 될 예정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얼마나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그쵸. 이게 오답률 1위였었던 뭐 칸트랑 베카리아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비판하는 문제였었는데요. 그냥 보면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칸트나 베카리아 지문을 잘 못 잡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마 학생들이 조금 헷갈렸던 게 3번하고 5번 이 두 가지 선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으로 이제 형벌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보면은요,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지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형벌이 과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가는 말이 틀렸죠, 베카리아가. 그래서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면 안 됩니다. 능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껴내면은 기본적으로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을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오랫동안 공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으로 이제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였죠. 이거 칸트.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윤사를 선택하신 친구들은요, 칸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이제 정확히 잘 알고 있었으면은 답을 오히려 쉽게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냥 국어 읽기 문제로 쭉 풀리는 문제였는데 디귿선지를 이제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친구들이. 뭐 질문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락들을 이제 받은 상황에서 보니까 디귿이 왜 틀렸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잘 보면 이 지문을 잘 해석해야 됐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라고 보고 애들이 그럼 지금 맞잖아요. 뭐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읽어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선이 적용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이성적 존재자에는 인간은 들어가는데 누구도 들어간다라는 문장이 딱 명확히 이제 박혀 있습니까? 신도 이성적 존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라는 얘기는 모든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신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근데 신도 분명히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성적 존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생유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은 아니잖아. 일단 뭐 사문은 이제 시간이 엄청 부족한 과목인데 타임어택이 걸려서. 근데 생유는 그러지 않으니까 지문을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그거 이제 비문학 풀듯이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은 그냥 뭐 항상 어렵게 출제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사회계약설 문제요. 홉스랑 로쏘가 나왔죠. 뭐 이제 로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로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왜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었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윤리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거에 비해서는 쉬웠습니다.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자연윤리는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항상 들어오는 거 이제 설명드리면은요. 이것도 뭐 기억은 다들 제꼈을 거예요. 공부 조금만 하면은. 이건 너무 기출 너무 많이 됐던 선지죠. 뭐 10번 이상 됐던 선지입니다. 기출이. 동일하게 대우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칸트만의 특징이라는 거 다 잘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냐 이제 니은 리을이냐. 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은요 이거 또 이제 잘 보시면은요 디귿 선지 한번 봐보시면은 잉어가 동물 중심주의고 칸트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고 그다음에 레오폴드가 생태 중심주의니까
첫 번째,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칸트. 동물하고 식물 도덕적으로 존중 안 해줘도 되니까 칸트 맞는 얘기죠. 싱어도 마찬가지죠. 식물은 도덕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근데 레오폴드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생명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다 존중해줘야 되니 레오폴드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또 이제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선지죠. 그래서 생태계의 모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귿하고 리을하고 똑같은 선지죠.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쵸, 칸트는 동물 빠지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싱어는 또 식물 빠지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귿하고 리을하고 좀 같은 선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한 네 문제 정도 추려왔는데, 아, 이번 생윤에 엄청난 이제 사고라고 해야 되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게 벌어졌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 겨울방학 때 일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개념 공부할 때 그냥 니부어, 라이놀트 니부어, 사회윤리학자 니부어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니부어가 출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20년 이후로 니부어가 어떤 교육청 시험이나 평가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 잘 안 나오고 그냥 수특이나 수안에도 한두 문제 정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떡하니 진짜 오랜만에 니부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부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었을 텐데 구모에서 내겠다고 이제 신호를 준 거니 뭐 지금이라도 니부어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냥 한 명 사상가 추가된 거잖아요.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니부어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웠던 이제 학자는 아니니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문화로 넘어가 보면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문화요, 진짜. 1컷이 42점이고요. 이거 예상 등급 컷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은 2컷이 37점, 뭐 이제 3컷이 34점, 뭐 4컷이 3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28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오답률 순위를 보면은요. 1번 뭐 사회 집단과 사회주의, 이건 뭐 항상 탑 5 안에 들어오는데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오답률 1위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심각한 낚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낚시에 다 걸렸어요, 친구들이. 다 걸렸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2번 뭐 여기 두 번째 이제 15번으로 출제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도표 분석 문제, 그리고 항상 20번으로 출제되는 인구 도표 분석 문제. 뭐 이건 뭐 항상 오답률 순위에서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뭐 가끔씩 다른 게 툭툭 튀어나와서 이제 순위 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머지 것들 뭐 그래요. 아, 그 다음에 특이 지점 네 번째로 오답률 순위에 올라와 있는 10번 문제 사회 계층 구조 분석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한 최근에 3년 동안 출제되던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별도의 계산이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좀 사람을 귀찮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원래는요. 이 교육과정 개정 전에 한 7, 8년 전에 요 주제가 20번 킬러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좀 출제가 안 되다가 뭐요 3년 내에 다시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뭐 10번 문제 쉬운 문제로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조금 출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예전 20번 문제에 비해서는 안 까다로운데 그 최근 3년 문제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워졌다. 이것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주제는 좀 평범한데 이거 오답률 순위 7번째 들어와 있는 거 비문학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좀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사회문화에서 아까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였었는데 맨날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래도 이거 평이하게 낸 거예요. 아마 수능 때 다시 예전 스타일로 작년 수능 스타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원래는 뭐 갑과 을과 병의 소속 집단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개수 그렇게 따로 원래 물어보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그렇게 안 냈네? 그럼 비교적 쉽겠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이런 건 선지를 봐야 되잖아요. 선지 보니까 그냥 뭐 적혀 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다. 그쵸?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쉽겠네? 학생들이 좀 방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혀 있는 것만 체크하면 되죠. 고등학교, 뭐 건설회사, 뭐 사내 혼성 합창단, 뭐 노동조합 등등등 해가지고 먼저 밑줄을 다 쳐놓으면 됩니다. 어떤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있었는지. 자,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신문이요, 신문. 신문을 다 놓쳤습니다. 신문을. 사회 집단도 아니고 사회 조직도 아니잖아요. 아니 신문이 왜요? 언론사잖아요. 회사잖아요. 회사.
신문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쳐가지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문만 잘 찾아냈었으면은 뭐 이거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공식적 사회기관이 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발적 교사체가 뭐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뭐냐 계속 다 찾았을 텐데 신문 못 찾아서 틀렸습니다. 신문 못 찾아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15번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딱 정해졌죠. 고정적으로 정해졌는데 이거 사회보장제도 도표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도표 문제인데 원래 이거 좀 출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어졌는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렇게 이제 각각 뭐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 뭐 사회보험에만, 공공부조에만 뭐 이렇게 해당하는 거 찾아내는 거 이제 중복수혜자 체크해가지고 넘기면 됐었던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왜 조금 이제 학생들이 당황을 했느냐? 4개짜리 이제 삼중수혜자를 넣어가지고요. 삼중수혜자를 넣어서 이제 조금 헷갈렸다라는 건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숫자 확인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뭐 구체적인 풀이까지는 이제 뭐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풀어줄 때는 뭐 10분 이상 이제 걸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구체적인 풀이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려가지고 각각의 숫자 이렇게 매칭시키면 됩니다. 이제 비수혜자가 8%니까 전체 수혜자는 92%라는 거 생각하고 중복, 이중 중복이랑 삼중 중복 숫자 체크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이하셨으면 됐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문이 뭐 이런 도표 문제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의 곳곳에 함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좀 많이 내려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인구도표 같은 경우야 출제 패턴이 좀 정해져 있죠.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공식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들 여러 번 풀어보면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항상 이거 기계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제 도표를 짜놓으면 되죠. 진짜 기계적으로 그냥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총 인구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어떤 숫자를 100으로 설정하느냐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쭉 풀어 나가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문제에서 주는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잡고서는 가는 거라서 뭐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를 이제 못 풀었던 거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 푸느라고 이거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못 풀었다는 거 뭐 이런 거지. 이거 근데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뭐 항상 이제 사회문화 시험 풀 때 얘기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들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막 뭐 수행평가 하는 거 뭐 또 이제 채점하는 거 그게 원래 한 문제만 나왔었는데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막 그래서 뭐 채점에서 누군 3점이네 누구는 2점이네 이런 거 막 그런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5개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문제 푸는 속도를 좀 올려야 됩니다. 문제 푸는 속도를 올려야 돼요. 항상 좀 이제 모순되는 말이긴 하지만 빠르게 풀면서도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문의 출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뭐 기본 개념이야 지금 어느 정도 숙지가 됐을 테고요. 시간 내에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정말 잘해줘야 된다. 이게 사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예시 문제로 보여드릴 거는 10번 문제 원래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짰습니다. 이게 부모 계층 상중하, 그 다음에 자녀 계층 상중하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수도구 맞추듯이 짜 맞히는 거 원래 20번에 이제 되게 좀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아예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ABC가 뭔지 이 지문 안에서 ABC의 상중하 계층을 잡아주고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미 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깔고 부모 밑에 깔고 자녀 옆에 깔고 여기 큰 거부터 깔고 가서요. 그 다음에 요 숫자들 집어넣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표가 완성되면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선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 도표를 짜 맞추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좀 참별해서 너무 예전 문제들 20번 문제들 과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자기가 조금 쫄린다. 나는 꼼꼼하게 진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뭐 예전의 기출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면 좋고요. 근데 조금 과한 문제들을 좀 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그러니까 막 별도의 계산이 들어가진 않아요. 예전 문제들은 방정식 짜가지고 막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채워지게끔 출제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연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사랑 생윤이랑 사문 구모가 이렇게 출제됐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추석 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말씀드리면은요. 자, 한국사는요. 4시간에 끝낼 겁니다. 딱 4시간에 이제 전범위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 정리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교재는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서 필기하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 봐라. 그리고 주제에 맞게 관련된 평가 문제 바로 이제 확인할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사문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생윤은 먼저 항상 그 해에 출제됐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출제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바로미터가 돼가지고요. 자, 모든 문제들을 6월 평가원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다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엮어가지고 이제 좀 볼만한 제시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 예시로 넣었었던 1번 문제 고정픽이죠. 윤리학의 분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이제 샘플, 교재 샘플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고. 예를 들면 뭐 분배정이라던가 교정적정이라던가 사회계약설이라던가 이런 거는요. 제시문까지 꼼꼼하게 다 해부를 할 겁니다. 꼼꼼하게 해부하고 선지도 다 하나씩 해부를 해가지고요.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계교재잖아요. 연계교재 다 풀 필요는 없는데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선별해가지고 각 주제별로 선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또 풀이를 할 거고 역시 제시문이 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할 거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교재 샘플 교재에 넣어놨죠.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는 뭐 수능 특강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샘플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수능 완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육모 구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은 여기 선지에 막 1번은 기억, 니은, 2번은 기억, 디귿, 뭐 3번은 뭐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깔려가잖아요. 그거 싹 다 지워서 갈 겁니다. 싹 다 지워서 진짜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씩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선지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문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문도 6월, 9월 평가한 문제들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제시문하고 선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전문항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6월 평가원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이렇게 뭐 일단 1번 문항들 이제 교재 앞 페이지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각 주제별로 여기 수능 특강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수능 완성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지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수업 진행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한국사는 일요일 날 낮에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생윤하고 사무는 수요일에 몰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또 바쁘잖아요. 수요일 날 뭐 이제 추석 때 더 바쁘잖아요. 추석 특강도 듣고 또 특히 논술하는 친구들은 이제 논술학원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딱 이제 하루만 잡아가지고 낮에는 생윤 아까 얘기했던 전범이 이제 평가원 문제라든가 특수한 선별 문제 진행을 할 거고요. 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가볍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석 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원교육 이제 사탐 강사 박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